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개혁 입법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개혁 입법 추진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적극적인 개혁 입법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들고 나온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이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 재편 이야기도 나오고 말들이 많은데 민주평화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 선거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네. 회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저희 민주평화당이 국민적 여론인 개혁에 매진하는 치열함을 네. 열심히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어떤 선택과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의 역할, 개혁에 좀 매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최근 이 개혁 입법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이 20대 국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혁 입법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촛불 국민혁명을 실현하는 길이 개혁 입법 아닙니까? 네. 결국 법을 통해서 제도화되지 않으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잘라버리는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걱정은 국회가 이제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단 한 건의 개혁 입법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촛불 국민혁명의 실패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지요. 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 입법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이뤄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런 상황, 네. 개혁 입법을 전혀 처리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뭘 것인가를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157석의 국회의원, 이게 157이라는 숫자가 네. 아주 뭘까요? 아주 갖고 있는 의미.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결정적인 네. 숫자. 그러니까 156명도 아니고, 네. 180명도 아니고, 157명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확실하게 이렇게 단결을 하면은, 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여 동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 입법 연대가 없이는 단 한 건도 처리 못할 것이고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면은 모든 개혁 입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157석이에요. 그런데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 광주 서구 갑에도 새 의원이 탄생했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개혁 세력이 공교롭게도 157명을 확보했어요. 물론 네.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하여튼 157명의 그 결정적인 숫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개혁적인 세력들이 연대해서 개혁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10%의 득표를 한 정당은 국회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의석을 가져야 되죠. 네. 근데 또 30% 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갖도록 해서 국민의 네. 민의가 정확하게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이게 이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데요. 네. 이거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정치개혁이 제대로 된 의원들이 뽑히고 정치가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많이 있죠. 네. 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검찰 개혁, 경찰 개혁 해야 할 텐데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직 공수처라고 불리는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그런 개혁안도 발표됐는데요. 역시 조세 개혁 세법을 국회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도 뭐 재벌 개혁도 뭐 무슨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거 모든 개혁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57명이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개혁 입법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 개혁 입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혁 입법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네.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동안 잘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께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 것은 지난 총선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변화가 재보궐선거를 됐으니까. 통해서 네. 예, 197석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뽑는 거거든요, 원래. 네. 네. 예, 그러면 본회의에서 157명이 찬성하면 네. 법사위원장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개혁 입법 문제는 결국은 뭐 정치권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는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 개혁 입법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치권 현장에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개혁입법 연대 이제 참여할 세력들이 가장 큰 세력이 물론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네. 130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있는데 그게 20석입니다. 네.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개혁입법 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요. 네. 민중당입니까? 거기도 한 석이 있을 네. 겁니다. 그렇게 네. 합쳐서 157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크고 또 여당이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입니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자꾸 요청하는 것은요. 네. 아무리 민주당이 뭐 독자적인 당이지만 그러나 그 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 주시기를 거듭 이제 촉구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수뇌부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뭔가 좀 머뭇머뭇하고 오물쭈물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물론 지금 안 주겠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근데 행정안전위원장을 줘버리면은 경찰법을 거기서 처리해야 할 텐데. 네. 그게 또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상임위원장을 다 갖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저 한석도 넘겨줄 필요가 없죠. 네. 그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그것이 그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가지고 네. 선량하게만 운영한다면 괜찮지만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미 2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모든 법을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다 무산시켜버린 것은 그 민주주의도 아니고 네네. 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소수 야당의 횡포를 막자 하는 것이 네. 이 개혁입법 연대죠. 네. 그래서 민주당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 법들을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 실질적으로 정권이나 이 개혁에 대한 흐름들이 꺾여버린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바로 2004년에 네. 그때 첫 집권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회한이 많죠. 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 개혁 입법에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책임지고 물러나고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그때 상황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촛불 국민혁명 이후에 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 훨씬 커져 있고요. 의석도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151석인가 간신히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달 뒤에는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초조했습니다. 그때 네. 2004년 이제 6,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때 한 6개월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동안에 개혁 입법을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한 1년 6개월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국회 구도가 그대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57석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결단을 내리자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그때 열린우리당을 원내대표로서 이끄시면서 그때 그 안타까움들을 담아서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그 개혁 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화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국민의 염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개혁 입법인들을 주장하는 것은 뭐 저 자신의 제가 개혁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는지 좀 누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처럼 자 새누리당하고 요새 이름이 다르죠.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앞으로 네. 협상을 통해서 잘 해보자. 이 말 가지고 과연 국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10년도 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만들려고 했지만 못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새누리당을 무조건 무시하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을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예,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타협도 해야 합니다. 네. 그게 상생의 정치이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수파가 국회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수파를 가지고 국회 원구성을 제대로 해놔서 네. 개혁입법 연대를 만들자. 네. 그 다음에는 야당과 얼마든지 협상하고 네. 토론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야당을 그냥 무시하거나 네네. 그냥 억누르자는 네. 뜻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화되고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더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군도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개혁 입법 연대 역할들 중요하고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정부 여당의 네. 정말 확고한 의지와 네. 배짱, 저는 배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네. 하면서 너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네.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촛불 국민 혁명을 믿고 우리 국민들 개혁적인 국민들을 믿고 배짱 있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이런 그 이야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답을 하면서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